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피델리티 CEO, 나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보유 중 가장 편안한 장기자산이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통 금융기관 중 하나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이 아비게일 존슨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존슨 CEO는 최근 열린 이 파운더스 서밋 2025에서 비트코인은 그 지속성과 시스템 설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핵심 저축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워낙 이제 유명한 투자사이기도 하고요. 전통 금융기관인데, 이곳에서는 원래 이제 우호적이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들도 이미 출시를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나 기관 대상 커스터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전용 거래 플랫폼 등을 인프라 전반에 이미 구축을 했고요. 연금 및 이 고액자산과 포트폴리오에도 디지털 자산 편입 비중을 확대해 왔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이 회사 자체에서는 있었는데, 이제 그 CEO가, 최고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그 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적으로 보유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꺼려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CEO들이 뭐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를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믿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 회사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장기 투자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존슨이 개인적 보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월가 리더십 그룹 내에서도 드문 사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월가에서도. 그리고 이는 전통 금융 최상단의 인물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피델리티의 미래 계획의 필수 요소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이제 눈에 띕니다. 이는 단순 투자 상품 취급을 넘어서 회사의 장기적 사업 구조 속에서 비트코인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한 거고, 앞으로도 그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월가의 대표적 전통 금융 리더가 비트코인을 장기 저축 수단으로 명확히 인정한 이번 발언은 여전히 변동성이 존재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제도권 밖에서 계속 변두리에서 머물렀던 이 디지털 자산이 이제 핵심으로 들어온, 이 중심부로 들어온 의미 있는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패배하지 않고 포획됐을 뿐이다. 월가의 12일 작전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건 꼭 무슨 그 음모론 뭐 이런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의혹을 좀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자,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이 멀린이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두고 월스트리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조직적인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비트코인 길들이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가에서 지금 했던 행태들을 여기서 지금 하나씩 꼽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불과 12일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월가에서 흡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만 20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기관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1.5배 레버리지와 30% 하락 방어 기능을 갖춘 비트코인 상품을 신청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그동안 유지해온 비트코인 투자 금지 조치를 전격 철회했어요. 이 철회 소식이 나온 게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타이밍이 참 신기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만 5천 명의 자문가들에게 포트폴리오의 최대 4%까지 비트코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거죠. 이것도 같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거의 같은 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상장지수 펀드를 운용사인 이노베이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약 2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ETF 붐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던질 때 고래들은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멀리는 대중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자금 흐름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악재와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실제로 11월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 34억 7천만 달러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23억 4천만 달러가 환매되어서 실제 빠져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3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아부다비에서. 그리고 대중에게 경고 리포트를 발행했던 이 JP모건은 오히려 IBIT 보유량을 전분기 대비 64% 늘려서 3억 4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경고 리포트를 분명하게 냈었죠.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MSCI 지수에서 이제 퇴출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는 우려 섞인 그런 경고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멀리는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경고를 발행하는 동시에 방향을 잃은 자금을 포획할 상품을 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자산의 정복 과정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IBIT 옵션 한도를 40배 확대해서 최대 100만 계약까지 늘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 가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15일 글로벌 지수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기업을 배제하는 투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런 계획도 나왔죠. 스트래티지가 지금 116억 달러 규모의 강제 매도 압박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하지 않으면 MSCI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비트코인을 팔아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팔아라. 아니면 너네를 지금 MSCI 지수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이제 협박이 거의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는.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시장의 출렁이 이미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뭐 1년 동안 쭉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물량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근데 그것들을 차츰차츰 이제 받아 먹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완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스트래티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월가에서도 스트래티지가 너무 과도하게 비트코인을
한 상장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만 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뺏어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의 옵션 확대 등으로 인해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 억제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이익의 흐름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월스트리트 상류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혁명은 먹히지 않았고 지금 다만 그것은 월가에 의해 철저히 수익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비트코인 정신하고 좀 이제 다르게 흘러가고 있긴 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중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좀 키우는 그런 탈중앙화 이걸 이제 기획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중앙에서 월가에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험 요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계획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 요거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들이 과연 맞는 말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이거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뱅가드의 결정이 정말 비트코인을 다시 12만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입니다. 뱅가드가 이번에 전격 정책 전환을 발표를 했죠. 세계 최대급 자산 운용사, 세계 2위죠. 2위의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사실상 금기해온 이 암호화폐 ETF 거래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자금이 되고 유입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뱅가드는 12월 2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현물 ETF 및 관련 펀드 거래를 자사 플랫폼에서 허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급락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 타이밍이 참 오묘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암호화폐 ETF도 허용하지 않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이제 뒤집은 것이고 뱅가드의 운용 자산은 약 11조 달러에 달하고 고객만 5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대부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이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단기적으로 뭐 살짝 반등은 나와졌지만 그게 과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유동성 기반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 회복 국면에서 수요 파이프라인을 크게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강세 논리를 강화하는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고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조금 이제 물음표이긴 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이제 쭉 장기적으로 이 장기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금들이 천천히 들어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기대해보고 있고 자, 비트코인 더 짧고 빠르게 움직인다. 2년 주기설 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시장이 오랫동안 따라온 4년 주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분석인데 오히려 더 빠르게 이 변동성이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제프 박 프로켓 BTC 파트너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 비트코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감기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전통적 4년 주기가 약화되고 있고 시장이 2년 안쪽에 짧은 주기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보통은 순환 주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고 지금 오히려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2년 주기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흐름과 이 달러 기관 자금은 전혀 다른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ETF를 통한 자동화된 매수, 매도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시장 구조가 더 단기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 약세를 오히려 선호한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 ETF와 기관 자금은 구조적으로 매수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출렁임들이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거죠. 2년 주기로.
근데 과연 이렇게 이제 움직일지, 이렇게 크게 움직일지,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2년 주기가 맞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추세 안 죽었다. 분석가 지금 손절하면 후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최근 한 달간 14% 하락하면서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핵심 기술적 지표인 73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방어한다면 강세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장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가 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73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중요한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15년, 2016년 사이와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사례를 그 대표적인 예시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선이에요. 근데 지금 딱 이 선에 이제 저항을 맞고 단기적으로 올라온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선을 이제 딱 맞춘 느낌이기도 하고 731선이라는 건 과거에 731선이 얼마나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했냐라고 봤을 때 이때는 사실적으로 이제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도 이 저항을 맞고 올라오긴 했지만 반등을 했지만 그게 명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하락 시점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여기에서 이제 뚫고 내려가면서 하락이 났지만 거의 끝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선이 직접적으로 이 중요한 저항선의 역할을 한 것보다는 이 365일 선이 오히려 조금 더 하락 추세의 전환에서 좀 더 명확한 추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보여지고 이게 노란색이 365일이거든요. 730일은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이번에도 이제 지지를 받는 부분들은 365일선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여기가 잠깐 깨진 지금 상태고 730일선은 지금 현재 지지를 급락을 했을 때 지지를 받았던 곳이지만 조금 하단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하단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빙성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이 프리미엄 붕괴로 적자 생존 단계 진입 이런 이야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비트마인 이틀간 이더리움 2억 달러 폭풍 매제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추가 매수를 단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 매수는 11월 30일 기준 373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비트마인의 자산 규모를 더욱 확대했는데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 가치는 1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비트마인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또 이제 약세장 진입하나 중간 보유자 이탈 본격화라는 또 겁을 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돌고래 투자 계층의 잔고 변화가 비트코인 시장 전환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돌고래는 이 100에서 1000BTC를 보유한 중간 규모의 투자자 그룹을 말하는데 이들의 이제 매도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약세장 신호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돌고래 이 투자자들만이 시장의 그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을 두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40억 달러 발행 유동성 대전환 시작하나 최근에 이런 조정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USD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유동성 유입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USDC, USDT 모두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468조 원을 돌파했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이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이 용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시중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적으로 이 유동성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온다면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